지금 중국에 4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예. 일본에서 뭐 1200년 된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고 지금 그 방송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 뭐 상관없고, 우리가 지금, 소리가 저게요? 소리,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청와대가 오늘 이제 그 박원순이 그 성추행 의혹을 그 폭로한 그 피해자가 오늘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뭐 2차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 말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의 그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엄정한 사법 처리, 이런 워딩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피해 여성 위로, 이런 입장이 그 문재인의 그런 워딩이었는데, 예. 오늘 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기존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니, 내려오겠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작년에 그 3월 달에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예, 예.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의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법무부하고 행안부에다가 국민들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요구하고,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강력한 그런 의혹과 분노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회특검청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하면은 예.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느냐.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예.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이 얘기는 지금 박원순이가 죽었지만은 공소권 없더라도 진상규명하라 이 말이네. 예. 이 말하고 워딩을 바꿔놓으면은 네. 공소시효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문재인이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워딩을 예. 야당에서 똑똑한 이런 그 대변인이라든가 이 지도부나 이런 것들이 예. 이 정권을 아주 송곳 같은 그런 판단을 해서 그 심장을 갖다가 겨누어야 되는데 날카로운 반응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성접대하고 예. 김학의 사건은 성접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남이 그걸 제공해 준 거죠. 들어보세요. 예. 박원순이는 이거는 성추행이란 말이에요. 성접대랑 성추행이란 이게 같은 범죄입니까? 성접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니까 청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에서는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추행은 이거 분명히 범죄입니다. 입만 쳐버리면은 문재인이가 정의, 공정, 운운하는 그런 종북 주사파 이 종자들 내로남불 정도껏 해야죠. 쓰레기 같은 집단 말이지. 위선자,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박원순이가 이 조국이처럼 희대의 가족 사기단이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분도 지금 있어요. 근데 박원순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힘들다. 65세 힘들겠죠. 근데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정을 잘 이끄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니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허준생 지금 거의 박원순이하고 동갑이잖아요. 아니, 박원순이가 저는 6이잖아요. 박원순이 5시라 나오던데 6인지 한 살 적게 돼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박원순이는 제가 볼 때는 다리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허준생 그렇게 유튜브 찍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허준생도 그거 못지 않을 텐데, 아우 저는 참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데 참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좋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 네. 예, 아이고 이 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미치지 못해서 박원순이는 미치지 못해서. 예, 근데 뭔가 이제 끄름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박원순이가 여성 인권 변호하면서 말이죠. 예예. 성희롱 변론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선을 해서 이 원순이가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증거를 지 여비서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냈냐 이거예요. 그 배웠겠죠 그. 그런데 보낼 때 말이지 내가 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박원순이의 그 중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보내고 말이지. 거기다가 계속되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박원순이가 성추행 전문 변호사니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가 남는데도 이 보낸 것은 아마도 그 여비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여비서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 뭐 증명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보내준 것이 그입니까? 네. 그러고요. 그리고 저 박원순이 그 브리핑하고 그럴 때 이 저 메모지 딱 들고 서 있는 것까지 제가 체크 딱 해서 확대해서 좀 보라고 보내줬잖아요. 아 내가 볼 때는 그 보내고 한 게 텔레그램에 아이, 그 성희롱 관련돼서 그 네. 변호사 변론할 때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한 거 예행 연습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 근데 그 여비서를 믿었는데 그 여비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누군가가 이 원숭이 아저씨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작전에 빠져들었다는 그런 일부 의심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캐션 마크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나오죠. 오만 마리 나오죠 지금. 예. 예, 성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안희정은 한 명하고 여러 번 그런 성관계를 가졌어도 힘들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은. 예. 그죠? 오거든도 이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뭐 드러난 게 그 한 여자니 여직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박원순이는 아마 여러 명을 여러 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힘들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하는 직교 가지고 김학의를 계속 그 곰탕 우라듯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성추행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학의는 접대를 다른 사람이 해줬고 여는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악질이네요. 성추행은. 예, 그래서 이제 악질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당애들은 성추행은 남자들이 다 하는 행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애들 생각은 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듯 지금 그런 지금 뉘앙스를 지금까지는 풍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핏바라먹고 가면은 가리고 살다가 들키면은 아무런 보상 없이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정말 추접한 인생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은
진보라는 말을 쓰면서 음. 이 진보라는 말을 말장난이라고 읽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말장난. 진보는 말장난이라고 읽는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의 그 3대 도시, 4대 도시, 서울 찍고, 부산 찍고, 경기 찍고, 인천 민주당 출신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또 성추행, 그 성범죄에 연루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오거돈이, 송영길이, 역시 사회 도덕, 규율, 이런 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좌파 쓰레기들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의 그런 자살 사건을 보면서 자살이 모든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살했더라도 예. 끝까지 그 죄를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이는 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성욕을 조절 못하고 성폭행, 성추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는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것에 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특별법을 발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이 국회 회기 열기 전에 그것에 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특별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대박 날 것 같아요. 허준생 아는 의원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제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글쎄, 그 뭡니까, 내시처럼, 예? 그시 하고 들어가야 돼, 그 안에. 그리고 그 들어갈 때는 바지를 벗으라 해가지고, 예? 그시 했는가 안 했는가, 그시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러면 저도 못 들어가네. 네, 그러나 그 노무현이 그 강금실이 그 재떨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한 거 맞습니까?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내고 말았다 하는 것도 있고 이랬대요. 네, 그와 같이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큰일이 일어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좌파들 그 세월호 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안 그러면은 뇌물 사건으로 자살한 노무현처럼 열사로 둔갑시킵니다. 이 좌키벌레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고 절대로 문재인은 노무현이, 노회찬이, 박원순이처럼 자살 못하게 특별법 만들고 근접경호 붙여야 됩니다. 시체팔이 범죄는 엄벌을 쳐야 되네요. 이거는 사형시켜야 되겠다, 시체팔이 범죄는. 예, 양파보다 더한 이 좌파 더불당의 속내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서울 시민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시장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뽑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괴롭고 좋은 일을 하면은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은 이거는 인생의 기본인데 탐욕과 특권, 반칙, 위선의 결과는 후회와 모욕과 비극뿐이라는 것이 이번 박원순의 사태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성수대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삼풍백화점만 해도 이 천정에서 물이 새고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는데도 몽매한 인간은 간과하다가 하를 당한 겁니다. 이해찬이가 20년 집권을 호언한 그런 주사파 정권의 붕괴 파열음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버틸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박원순이가 자신의 빚으로 일했던 그 여성을 껴안고 말이야. 무릎에 입을 맞추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지난 4년간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장이 되면 그 권한을 주지 않나요? 시장 당선될 때?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이런 성폭력이 이런 일회성이 아니고 그동안에 4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박원순이는 아주 악질범인 거예요. 여기가 시장 하면서만 그랬겠습니까? 예? 이 돈 뜯어가는데 과거부터 이 참여연대부터 기업들 아름다운 뭐 가게인가 하는 것부터 그런 거 보면서 이 추정하는 좌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업들 그 박원순 그만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 어쨌든 뭐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고 하고 신체 접촉을 그 무릎에 든 멍을 이 보고서 포해 주겠다면서 이 25살밖에 안 된 여기서의 무릎에다가 65살 먹은 할아버지 그 입술을 갖다가 이빨이나 제대로 닦는지 입냄새나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25살 손녀 같은 딸 그 무릎에다가 지 입술을 갖다가 맞추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표시나네요. 얼굴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근무 중에도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또 성폭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도 그냥 일반방이 아니고 비밀 대화방으로 박원순이가 초대를 해서 그 25살 먹은 손녀딸 같은 어린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를 전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기가 찰도로선 지 빤스만 입은 속옷을 갖다가 그 여비서한테 보내고 또 여비서 빤스 입은 모습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실을 갖다가 저 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내부가 다 보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서 그 말을 그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허준 선생한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허준 선생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허준 선생 그런 짓 안 하겠죠? 아니 저는 이 나라를 구하러 나온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그 프랭카드 붙여놓은 그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글자. 기억하겠다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 추억, 기억 이런 말 좌파들이 아주 키워드가 아주 얘들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추행하는 거 그걸 다 똑같이 잘 따라하겠다. 기억하고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그 민주당의 워딩은 집무실 침실로 불러서 안아달라고 했다고 이제 박원순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원순 여비서에 대한 위계에 의한 4년간의 강제 추행을 기억하며 이어받아서 계속 하겠다는 거죠.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여성 알기를 소모품의 장난감 인형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586 세력들인 당신은 이제 386이죠. 386들의 과거 주사파 이 교육을 위해서 옛날에 그 농분기 뭐 농활활동인가 이런 것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 모내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또 추수할 때 농활활동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가게 되면 아마 남녀 혼숙하고 말이지 어떤 놈이 임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파트너십에다가 5.18 강주 때 기념일인가 뭐 이때 또 지하 룸사롱 사건부터 시작해서 박원순에 이르기까지 말로는 뭐 페미니즘인가 뭐 여성 상위 평등과 뭐 여성 인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고. 앞으로 페미니즘 그 말도 하지 마라 그래야 되겠다. 그거 하면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야 되겠어. 여성을 성적 도구로 착력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서푼 양심이 박원순을 가족장으로 조용히 보내자는 그런 청와대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피해자는 그 25살 먹은 여비서, 이 피해자는 가슴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데 그 가슴을 부여안고 울부짖고 있는데 무엇이 좋아서 기억하겠노라며
대한민국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 성추행하다가 들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졌다면서 왜 더불당에들 광고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5일장하고 서울시장 한 거 이거 지들이 했지만은 악수예요. 우리 보수를 놓고 볼 때는 미친장사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얘들 두고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5일장하고 서울시장 그 장례 치르면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한테 이 대한민국 좌파 현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큰 타격을 준 사건인 겁니다. 이 피해자의 여성인권은 인민재판으로 피해자한테 몰아가는 그런 일방적 가해는 반인륜적 인간 말종들의 그런 폭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피해자한테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박원순이를 갖다가 요즘에 와서 또 그 SNS에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간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이의 그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는 이런 좌파들 걸써가지고 지금 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박원순이를 어디 이순신 장군과 비교합니까? 당시의 그 가치관과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그거는 합법적인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16세기 구국의 영웅을 폄하하고 21세기 성추행범을 정당화, 영웅화시키고 있습니다. 성피해자를 간노에 빗대서 인격 모독하고 무인격화 시킬 수 있는지 이자들의 인성이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피해자의 인격과 아픔은 어디에도 없는 이 진보적 사고를 가졌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진보는 진보예요. 좌빨이지. 이들의 가치관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좌파를 갖다가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서 참으로 이 놀라 자빠질 그런 충격적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뭐예요? 희대의 노인 대상 그 사기꾼 윤미향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저기 대구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윤미향이도. 아니 박원순이도 뭐 어린 여비서한테 안아주세요. 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더니 말이지. 툭 하면은 뭐 안아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또 공지영이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공지영이도 무슨 뭐 주님이 뭐 안아줄 거라고? 공지영이가 왜 떴습니까? 강주의 그 인하학교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그런 소설 도가니의 저자가 공지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지영이가 뜬 거예요. 그런데 그 공지영이가 그 도가니의 작자면서 박원순이한테 애도의 글을 남겨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공지영이가 아직 눈물이 안 나와요. 예? 뭐 썰에 가니까 눈물 나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죠. 박원순이 잘 가요. 주님께서 박원순이 그대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얼마나 애썼는지 헤아리시며 너그러이 안아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파들 그냥 앉는 것은 얘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죠? 밥 먹듯이 앉는구나 아무나. 근데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니까 박원순이 쪽팔려서 자살한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 안아준다고? 이거 이제 지금 죽었으니까 49제 전까지는 염라대왕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구천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떠다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거를 볼 때 공지영의 그런 정신세계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죽음을 택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이건 누가 한 소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이가 한 거예요. 이거를 트윗을 마치지 공정위가 리트윗을 하고, 응?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 무엇 때문에 괴로웠을까? 여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참 공지영이 눈에 선합니다.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를 때 시커멓게 충혈된 그런 맑은 눈, 65세라고 하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갑도 지나고 이제 칠순을 앞두고 있는데 연로해서 힘들 텐데 거칠게 흑흑거리며 호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원순이가 25살 먹은 아가씨한테 그 질질 흘리시던 그 침, 아마 안 보도 눈에 선할 거예요. 우리 허준 선생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아마도 그 모습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지영이가 아무 데서나 무슨 뭐 주님이니 예수님이니 이런 거 팔면 되겠습니까? 팔지 말아야지. 한명숙이가 또 뭐 감옥에 가면서 성경 들고 있던 그런 위선적 모습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로 보면은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신병 상태에 진입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와 도덕은 없는 것들이 이런 거를 쓴다는 것은 이런 정의와 도덕이 없는 인간들이 이런 거를 대중들한테 읽힌다는 것은 이게 사회적 흉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적 흉기다. 이 4.15 또 선거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만약에 이 사건이 4.15 전이었다면은 보고전처럼 아마 초당적으로 성추행 사실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선거 끝난 후에 이제 사퇴하기로 대처를 했을 건데,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을 성급하게 실행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인지했겠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로 보고했다고 하게 되면 피해사실 공포입니다. 서울시장한테 얘기한 것도 그렇고 피해사실 공포이기 때문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통지를 했는지 이거 양심선언 하지 않으면은 이놈은 꼭 잡혀서 보고를 이거는 역사가 이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겁니다.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그 피의 사실을 청와대나 서울시에 알린 사람 이거 꼭 잡힙니다. 양심선언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피해 여성하고 변호사가 텔레그램에 전송을 하고 잠옷 입은 사진 대화로 이거 다 증거에 지금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마 사안에 이런 중대성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청와대 보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피해사실 공포 이거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사실 공포는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사실 공포죄는 이거는 이제 아니 이거 검찰이나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이면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피해사실 공포는 이거는 아니 고소를 해야 문재인이도 이거는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법으로부터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천둥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예, 그러네요. 난리 났네요. 5일장을 좌파들 벌벌 떨고 있겠네요. 예. 어쨌든 5일장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저 허준 선생 고향 옆에다 갔다가 이제 아이고 나는 내가 이제 갈 때 대구서 내려가면 예. 창녕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그리 안 가고 예. 고령으로 해서 합천으로 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멀어도 그리 다니려고 그래요. 허준 선생 예.
박원순을 기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요? 얘들이 이제 이런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예. 좌파들이. 예, 박원순을 기억하려면 말이죠. 예. 간단합니다. 박원순을 기억하려면은 서울시의 박원순 침실을 예.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예, 예. 또 서울시 문화재로 보존하고 이 박원순의 침실을 일반인들한테 견학 코스로 그리고 외국인 관광 투어에 그 일정을 포함시키고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대박 납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면 서울시에 저기 다 치운다고 다 밑에 할 수 있는데 치우면은 다시 이제 설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가 됐으니까 그거 만들어서 다시 서울시 박원순의 침실을 문화재로 보존하고 아이 그야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 이명박이한테 가서 구조가 어떻게 생긴노 해가지고 구조는 이미 다 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다 설계 도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허준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2014년 6월 1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만 6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을 보내서 구두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 내용을 써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 총무과장으로부터 답장을 받은 서울시 공식 답변서가 제가 그 원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 2014년 6월 달에 6월 10일이에요. 그날이. 제가 서울시 그 주변을 막 가면서 신청사 짓고 있는 그 모양새가 꼬라지가 참 보기 싫어가지고 왜 서울시 시청 청사를 저렇게 짓느냐 이렇게 해서 몇 번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청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범적인 그런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 청사는 반드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의 시설은 반듯하게 지어야 된다. 따라서 서울시청도 반듯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야 그 반듯한 건물 속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반듯한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저렇게 서울시청 청사를 얄궂게 지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얄궂은 행동을 한다. 하면서 험한 짓을 하네. 제가 공문을 내일 오시면은 원본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예. 이미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안 읽어보셨나 보네. 얘기를 했네. 그때 벌써. 예. 뭐 제가 하여튼 그 구체적인 얘기를 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박원순의 여비서 피해자죠. 이거는 서울시의 정식 공무원도 아니에요. 본인이 박원순이 비서를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서울시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이 서울시의 산하단체 직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25살 먹은 산하기관 여직원이 어떻게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는지 이거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비서를 박원순이한테 붙여준 채용사 노릇을 누가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채용사 노릇을 누가 했는지도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문재인의 그런 공적, 사적,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대국민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하고 서울시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가족들도 피해자한테는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국가적 수치에 대해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해자 박원순이가 죽었다고 진상조사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붙여져서는 절대 안 되고, 이 진상이야말로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는 없고 공정은 사라지고 공평은 한팔의 서울에 저울추가 없는 한팔 서울로 변했습니다. 반대편은 무조건 까고 내 편은 무조건 추겨 세우고, 지난 일은 법적으로 끝나고 파헤치고 우리 편은 증거가 분명해도 무조건 덮어주고, 우한 폐렴에는 노령의 국민의 자손은 임종과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국민의 피땀 흘린 돈으로 치러주고, 그 오늘같이 6.25 전쟁 펴는 날에 그 영웅인 백선엽 장군께는 해전 현충원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헛소리 해야 되는 이 정권, 참으로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박사님한테. 잠깐, 오늘 아산병원 우리 공화당에서 전문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앞 밖에 2차선 도로에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주차를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박원순 얘기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럼. 아니, 이거 물어보고 일단 그까지 이야기 하니까. 제가 초점이 흐려지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박원순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이런 게 지금 이런 비리들, 이런 성추행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이 숨조차 쉬기 지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박원순 사태가. 이런 성추행 전무가 이 낱낱이 늘어나도록 이 정말 5일장, 3일장 가족장 치르고 그냥 뿌려버렸으면 끝나는데, 이놈의 서울특별시장으로 해가지고 5일장을 치르는 바람에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터진당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국민 모두가 잘 알도록 11장을 치렀으면 어떻을런지. 이거 정말 이 박원순을 요번에 아주 그냥 이 2번 죽이는데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청와대가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 급수가 정말 한참 늦게 한 겁니다. 성추행도 제대로 저질러야 이런 분황소를 차려주고 말이죠. 이 더불어 터진다. 이거 뭘 더 얻겠다고 이 박원순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시켜주는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지금 우리 우파로서는 그동안에 계속 비판적 견해를 이렇게 쏟아냈지만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5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속이 후련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박원순의 그런 추행 사건들이 아주 지금 속 시원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궁지에 몰리면은 이런 거짓과 위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도 피하기 어려우면은 이 좌파들은 또 자진으로 해결합니다. 앞으로 이 고위급 범죄는 자진을 하더라도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 회피할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죄의 여부를 이 결론을 짓고 또 이거를 역사에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정권처럼 내로남불, 후한무치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다시는 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보감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은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금수강산이 뭐 살기 좋은 그런 금수강산이 아니고, 이 금수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과 길짐승 모든 짐승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인간들을
이제 뭐 낮추어 부를 때 이 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이 금수강산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참에 한 가지 시정도 하면서 북구도 전략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언제부터인가 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마다 뭐 부서장급 이상 이 관리자한테 집무실에 침실하고 침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침실과 침대가. 예. 이거 간단한 그 야전용 그 간이침대 우리 밭에 있는 그 야전용 간이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되는데 예. 이거를 이 관리자급마다 대한민국 이거 국민 세금으로 얘들의 그 집무실에 샤워실 해놓고 말이지 침대 설치하고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국민법으로 이런 거 국회의원 놈들 이런 거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뭐 지방이든 어디든 뭐 국장 이상만 되면은 그 샤워실 있고 침실 있고 이건 뭐 하는 짓거리예요, 놈들. 여기 박원순이만 지금 덜켜서 그렇지 다른 놈들 이거 수두룩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곳에서 바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 위기에 의한 싹이 자라는 그런 온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곳과 이 잠자는 곳까지 이 법으로 관리하는 금수강산이 됐습니다. 자, 그 박원순 논패는 뭐 너무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아까 질문하실 거 뭘 질문하시는지 여쭤보세요. 예, 예.